예, 오늘 어떻게 초청해 주신 이용진 교수님하고 김은일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과학을 이용한 분자및 소재 설계에 대해서 저희 글에서 진행된 연구를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군요. 진행 요원께서 도움을 청하러 가시긴 했는데 조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냥 크롬으로 PDF 틀면 안 되나요? 네? 크롬으로 PDF를. 한 컴으로 틀지 말고. 참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요, 그냥 PDF로 가져가. PDF? 네, 내부 그리고 전체가 되면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F11 그다음에 다음 버튼 누르면 넘어갈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진행이 없었으면 죄송하고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의 분자 및 소재 연구에 대해 방향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 소재 정보학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소재와 물성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를 잘 학습을 해서 우리가 소재가 주어졌을 때 그 소재가 가질 수 있는 물성을 예측한다거나 그게 이제 1번에 해당하는 물성 예측이 되겠죠. 또는 물성을 먼저 정의했을 때 그 물성을 가질 만한 소재를 예측한 소재 예측 이 두 가지의 크게 태스크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나아가서는 이게 많이 제가 접해보는 것처럼 이렇게 설계된 소재들이 많은 경우에 합성 단계에서 버려집니다.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설계된 소재가 합성이 가능할지 혹은 그 소재를 어떻게 합성할 수 있을지 합성 레시피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건 역시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소재 정보는 이렇게 물성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소재를 직접 예측하거나 아니면 설계된 소재의 합성 측면에서 예측 세 가지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 그룹에서 진행된 연구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 세 번째 합성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비중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물성 예측인데요. 물성 예측은 많이 해보셨겠지만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회귀 분석을 통해서 물성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가 가장 중요할 텐데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다음에 모델의 정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재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표현자의 문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물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자를 사용해야만 이 모델이 소재 물성을 잘 예측하게 되기 때문이겠죠. 많은 경우에 전문가 직관을 통해서 이런 표현자를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역시 전문가 직관에 의해서 바이어스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지 말고 분자나 소재 구조 자체를 인코딩해서 그 물성에 맞게끔 표현자를 스스로 러닝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프를 활용한 방법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이제 촉매 분야에서 율리스 그룹에서 이 백서인 박사와 함께 개발한 방법을 보면 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촉매 분야에서는 아이솔베이트의 바인딩 에너지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입니다. 코스트가 비싸기 때문에 모델을 활용해서 예측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슬랩 구조 위에 아이솔베이트가 붙어있는 구조의 흡착 에너지를 예측할 때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0.132개의 정확도를 갖는 모델을 보고를 했고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은 이거는 이제 이 연구의 단점은 아니고 거의 모든 현재 임플리멘테이션 상의 그래프 기반의 방법들은 문제이기 합니다.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를 우리가 최적화할 수가 없고 다른 방법으로 구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DFT 구조를 가져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모델을 활용을 하는 취지가 좀 무색하게 되기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심이 있게 연구를 했던 부분은 이러한 바인딩 에너지 예측하는 모델에서 구조의 최적화가 필요 없는 모델을 좀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방법은 애저베이트가 흡착된 구조를 활용하지 말고 그 흡착된 애저베이트가 흡착된 자리가 결국 액티브 사이트일 테니까 액티브 사이트를 다른 페이크 애톰으로 레이블링을 하고요. 슬랩만을 가지고 인코딩을 해서 그래프 컨버션을 통해서 바인딩을 예측한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애저베이트가 바운드된 구조에 최적화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벤치마크 결과를 보시면 CO랑 H 흡착에 대한 데이터이고요. 대략 4만 개의 율리스 그룹의 방법과 그로스만 그룹의 오리지널 그래프 컨버전 방법 그리고 저희가 제안했던 레이블 사이트를 활용한 방법을 보시면 퍼포먼스 면에서는 조금 더 낮기도 하고 컴퍼러블 하기도 하기도 조금 더 안 좋기도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위에 두 가지의 방법들은 구조 최적화가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저희 방법은 그런 구조 최적화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랙티컬하게 촉매 스크리닝을 활용해 볼 수 있다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를 저희가 진행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순서상 기계학적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러한 이 응용 연구를 조금 제가 풀어보고 싶어서 그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UCLA는 듀안 그룹에서 진행했던 실험 연구이고요. 이분들이 2016년과 19년에 보고를 했던 게 니켈 플라티넘 바이너리 엘로이입니다. 메탈 엘로이 스트레이트 나노와이고요. 이걸 만든 다음에 니켈을 적절한 방법으로 디엘로잉을 시킵니다. 다 빠져나오고 나면 이제 플라티넘만 남는 플라티넘 나노와이가 될 텐데 그 디엘로잉 되는 과정에서 구조가 굉장히 아몰포스하게 변합니다. 울퉁불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나노와이어를 잭잇 나노와이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나노와이어로 ORR과 HR 실험을 해봤더니 굉장히 인핸스된 액티비티가 보이더라고 해서 이제 백투백으로 보고를 했고요. 저희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좀 이해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플라티넘이라 하더라도 패스에 따라서 코디네이션 환경이 다 달라집니다. 100이냐 110이냐 111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액티비티도 굉장히 다르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런 그 굉장히 아모포스한 내노와이어를 컨벤셔널한 스테릭 계산 몇 개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였고요. 그래서 적절한 방법으로 모든 바인딩 사이트에 대한 액티비티를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고, 그것도 적절한 방법으로 스태티스티컬 레버리징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큰 나노와이어를 각각 액티브 사이트에 대해서 구제 체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프랙티컬하게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구제 최적화가 필요 없는 바인딩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결국 실험을 설명하려면 실험에서 관측하는 것은 키네틱 메저먼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국 키네틱 모델링을 하긴 해야 되고요. 근데 키네틱 모델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모델링에 들어가는 에너제틱스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러한 데이터를 DF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였고, 저희가 개발한 레이블드 사이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바이너리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이제 저희가 어드레스 해볼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험에서 얻어진 전압에 따른 전류 밀도를 저희 멀티스케일 모델링을 통해서 잘 재현할 수가 있었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실험적인 파라미터들도 잘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결국은 이해를 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제게드 플라티넘 나노와이어가 왜 그냥 플라티넘 나노와이어에 비해서 액티비티가 올라가느냐였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플라티넘이 HCR에 대해서 액티비티가 좋다는 건 다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수소의 협착 에너지가 0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과 탈착이 적절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게 현재까지 언더스탠딩이었고요. 저희가 연구를 해본 바로는 이 제게드 플라티넘 나노와이어는 코디네이션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들은 협착이 강해서 협착을 좀 굉장히 잘하고요. 어떤 사이트들은 협착은 잘 못하지만 탈착을 잘 시킵니다. 수소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것들이 적절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협착이 강한 자리와 약한 자리가 시너지를 통해서 액티비티가 4배 정도 올라간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이제 물성 예측 연구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이제 이런 물성 예측 모델을 저희가 개발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스페시픽한 한 얘기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갖는 물질을 좀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화학 공간을 잘 탐색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딱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학 공간을 잘 탐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꼭 필요합니다. 결국은 일종의 글로벌 최적화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그 역설계 또는 물질 설계 또는 구조 예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글로벌 최적화 방법을 제가 활용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 하나는 이 생성 모델을 통한 역설계입니다. 이 생성 모델은 이제 결국 그 컴퓨터 사이언스 필드에서 비전이나 아니면 이미지 레코그니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온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사진 데이터를 열심히 학습함으로써 그 사진들 분포를 좀 러닝을 하고 싶은 겁니다. 러닝을 하고 나면 분포를 알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케미컬 사이언스에서 생성 모델은 물질과 물질 간 데이터들의 분포를 좀 알고 싶은 겁니다. 분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갖는 물질이 어떤 구조를 가질지를 그 분포로부터 샘플링하고 샘플링한 구조를 디코딩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에서는 이런 생성 모델을 이노르게닉 크리스탈 구조를 생성하는 목적으로 활용을 해본 이그젬플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바나듐 옥사이드라고 하는 바이너리 옥사이드 컴파운드 스페이스를 우리가 학습을 하고 학습을 통해서 이 바나듐 옥사이드 바이너리 컴파운드들의 분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해서 바나듐 옥사이드의 그 화합물 분포는 엄밀하게는 알 수가 트루 디스트리뷰션 알 수가 없고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측된 바나듐 옥사이드 컴파운드들을 학습함으로써
추후 분포를 좀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추정을 해본 것이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바라늄 옥사이드 컴파운드 스페이스를 2디멘셔널하게 프로젝션을 해보는 것이고요. 이때는 이제 물성은 이제 안정성, 연력학적 안정성이 되겠고요. 안정한 물질들이 분포한 공간, 불안정한 물질들이 분포한 공간을 잘 학습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학습 후에는 안정한 리전을 좀 잘 샘플링함으로써 새로운 안정한 그 바라늄 옥사이드 물질을 발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안정성에 관한 것이고요. 파란색들이 실제로 머추리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디파짓이 되어 있는 구조들이고, 오렌지색으로 된 게 저희가 새롭게 생성한 물질들입니다. 안정성면이나 아니면 새로운 조성면에서 새로운 발견이라고 해볼 만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그런 것들의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또 다르게 여러 가지 생성 모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은 이제 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라고 하는 특별한 테크닉을 활용을 한 것이고, 여기서는 GAN이라고 하는 게임 이론 기반의 생성 모델을 활용을 한 것입니다. 결국 취지는 비슷하고요. 여기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그 전 모델에서는 물질의 조성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물질의 조성을 컨트롤해서 특정한 조성의 구조를 생성하도록 모델을 튜닝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여기서는 벤치마크를 이제 터너리 컴파운드 스페이스 좀 확장을 해봤고요. 왼쪽에 보여드리는 것은 마그네슘 망간 옥사이드 터너리 컴파운드들의 페이스 다이그램 상에서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된 게 실제 머추리스 프로젝트에 있는 물질들이고요. 오른쪽은 똑같은 그 페이스 다이그램인데 저희 그 겐 생성 모델을 통해서 만든 물질들을 플러스 해놓은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생성 모델을 잘 활용을 하면 왼쪽에서 이제 빨간색 사이사이 비어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잘 메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을 이용을 해서 분포를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분포로부터 기존에 없었던 물질을 잘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합성 가능성에 대한 연구 내용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설계된 물질의 많은 경우가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합성 가능할지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합성이 어렵지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0%로 합성 가능성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를 줄 수 있다면 실험에서 오는 시행착오 비용을 크게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연구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합성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생각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네거티브 데이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성이 된 물질은 포지티브 데이터로서 참값이 존재할 텐데요. 합성이 가능하다는 가상의 물질이라고 하면 그 협성이 아직 안 된 가상의 물질인 것이지 합성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시츄에이션이 합성 가능한 물질과 합성 가능 여부를 모르는 포지티브 데이터와 언레이블드 데이터 두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분류 모델을 사용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활용한 것은 준지도 학습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알고리즘을 모시글도를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간단합니다. 스트레이트포워드하고. 그래서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지만 논문을 참조해 주시거나 아니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을 해보았고요. 머추리스 프로젝트에 보면 대략 한 5만 개의 실제로 합성이 되어서 XRD 패턴도 가지고 있는 보고된 물질들이 있고요. 대략 8만 개의 가상의 물질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가상의 물질은 당연히 합성이 된 물질들을 가지고 엘리먼트 서브스티튜션을 통해서 DFT 계산을 통해서 안정한 것들을 위주로 테이블에서 해놓은 것이죠.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해보았고요. 전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대략 87% 정도의 포지티브 트루 레이트를 보여줍니다. 정확도를 보여주고요. 합성이 된 물질을 합성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좀 크로스 밸리데이트 하기 위해서 해본 것은 2015년 이후에 합성이 된 물질들은 다 제외를 합니다. 학습 데이터에서. 일부러 제외를 하고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2015년 이후에 만들어진 물질을 합성이 가능할 걸로 예측하는지를 본 겁니다. 봤더니
역시 대략 한 86% 정도의 정확도를 일관된 정확도를 보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흥미로웠던 것은 왼쪽 아래에 보여드리는 것은 합성 가능성 스코어, CL 스코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스코어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력학적인 안정성이 큰 상관관계는 없을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저희를 포함을 해서 합성 가능성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계산학자들이 하는 것은 물질의 연력학적인 포메이션 에너지 같은 계산을 해서 이게 안정하면 합성이 가능할 수 있겠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합성 가능성 스코어가 높다고 해서 연력학적인 안정성이 꼭 높은 것은 아니고, 반대로 연력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하다고 해서 합성 가능성 스코어가 또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다른 밸리데이션으로 이런 8만 개의 가상 물질들 중에서 가장 스코어가 높은 100개만 추려가지고요. 그런 물질들 실제 문헌에서 합성이 되어서 보고된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합성이 되었지만 아직 MP 데이터베이스에 디파짓은 아직 안 된 케이스가 되겠죠. 실제로 해봤더니 100개의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갖는 물질들 중에 대략 70% 정도가 실제로 합성이 돼서 보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이 센서블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 모델 자체는 굉장히 제너럴한 모델입니다. MP 데이터에 있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메탈 앨로이도 있고, 옥사이드도 있고, 나이트라이드도 있고, 페로스카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은 제너럴 액큐러시가 87%였다는 얘기였고요. 특화된 이그젠플 하나로 저희가 페로스카이트에 대해서 얼마나 예측한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도메인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보니 정확도가 74% 정도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너럴 모델이긴 하지만 이런 특화된 영역에 우리가 적용할 때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럼 이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당연히 페로스카이트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재학습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학습을 할 때는 전체 모델을 다시 재학습을 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모델 자체가 이미 이노게닉 크리스탈에 대한 학습 가능성 여부를 판별하는 어떤 지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대부분의 모델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을 하고요. 초록색으로 된 걸 마지막에 끝단에 있는 한두 레이어의 웨이트만 다시 최적화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1000개 정도의 페로스카이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렇게 해서 74%이던 모델 정확도가 이제 97%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의 물질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가상의 데이터가 대략 12,000개쯤 되는데, 그것들 중에서 역시 여기서 파란색 라인인데요. 합성 가능하다고 예측되는데 대략 한 1000개쯤 됩니다. 그래서 한 8% 정도 합성 가능하다고 저희가 예측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합성 가능하다고 예측이 된 스코어가 0.5 이상의 물질들 중에 얼마나 많이 또 실제 합성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았더니 대략 한 180개 정도 합성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센서블한 모델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반대로 굉장히 합성 가능성 스코어가 낮은 바텀 100,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기 스코어가 0에 가까운 이런 물질들의 1000개를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설치를 해보았을 때 하나도 합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성 가능한 물질들을 제너러스하게 예측하는 것은 꼭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 기반의 합성 가능성 예측 모델보다는 이러한 조성이 합성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훨씬 더 프랙티컬하게 많이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스페시파이 되지 않고 그냥 스토이키만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면 Mg to MnO4 이런 물질이 합성 가능할 건지 질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조 기반이 아닌 조성 기반의 합성 가능성 기반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같은 비슷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94, 5% 정도의 정확도를 갖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정확도가 올라간 이유는 조성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폴리모프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구조 기반의 예측 모델은 특별한 구조가 합성 가능할지 안 할지 예측을 해야 되지만, 조성 기반 모델은 여러 가지 가능한 폴리모프 중에서 하나만 합성이 되면 합성 가능하다고 예측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correct answer라고 판별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델을 바리움, 바나디움, 옥시전 스페이스에 적용을 해보았고요. 왜냐하면 이 터너리 옥사이드가 MP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물질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조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를 해보려고 했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까만색으로 이루어진 게 MP에 실제로 보고가 된 합성이 된 물질들이고요. 저희 모델 자체는 arbitrary composition에 대해서 합성 가능성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맵을 만들어 수가 있고, 그래서 파란색으로 그려진 부분들이 합성이 highly synthesizable라는 영역이고, 빨간색이 highly unsynthesizable 영역인데, 실제 합성된 물질들은 전부 파란색이 MP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델은 양상불 기반 방법이기 때문에 모델의 uncertainty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이 얼마나 confident 할지를 매출을 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합성이 된 물질들이 그 certain region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dditional validation으로 이 quaternary compound space를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ternary space는 어느 정도 많이 익스플로가 되고 있고요. 컴비네토리하게도. 근데 이런 quaternary space는 정말 공분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된 바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퍼, 아이런, 바나디움 옥사이드 스페이스에 대해서 칼텍에 있는 그레고 그룹하고 좀 실험적으로 검증을 요청을 해서 실험 결과를 좀 받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MP에 이러한 조성의 물질이 하나입니다. 굉장히 그 합성 스코어가 리즈너블 높지만 가장 높은 영역은 아니고 여기에 더 높은 영역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것은 영역을 좀 집중적으로 컴비네토리하게 합성을 해서 합성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지 문제를 드렸고, 실제로 이러한 물질이 합성이 되었습니다. 이 악세사리 패턴을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그 합성 가능성 모델이 실제 익스페리먼트 디스커버리를 가이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셔널 하게는 그 바이너리 알로이의 미서빌리티 실험으로 에스티메이트 미서빌리티 맵을 저희가 합성 가능성 스코어를 가지고 플러스 해보면 상당히 비슷한 인터프리테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그 이노게닉 컴파운드들의 합성 가능성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올게닉한 분자들도 합성 가능성 또는 합성 경로 예측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전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그걸 합성할 수 없으면 쓸모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기존의 문헌에 보면 이런 합성 경로를 예측하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이것들 리트로신테시스라고 합니다. 역으로 합성을 한다고 해서.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모델들을 다 서베이 할 수는 없고요. 저희 모델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타겟 분자이면 이 분자를 어떻게 합성할 건지 예측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분자는 이러한 이서 그룹의 컴파운드를 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저희 모델의 특징은 이러한 경로를 예측함에 있어서 케미스트리는 대부분 로컬하다는 컨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의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 왼쪽 끝부분만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로컬 템플레이트라고 해서 디라이브를 하게 됩니다. 또는 뭐 이런 컴파운드를 합성을 하고 싶으면 이 컴파운드는 이 보론 OH 그룹을 달고 있는 물질들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수직계 커플링으로 합성할 수 있다는 게 유기학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이 번들을 끊고 이 리액턴트와 프로덕트 사이의 변화라만 고려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한 로컬 템플릿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USPTO 대략 50만 개의 반응에 대해서 템플릿을 우리가 익스트럭션을 해보면 대략 2만 개의 템플릿을 익스트럭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이 하는 것은 어떤 타겟 분자가 주어지면 어떤 본드가 리액티브 할지 그걸 아이덴티파이 하게 되고, 그 아이덴티파이 하게 된 그 리액티브 센터에 대해서는 어떤 템플릿을 적용할지를 확률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자가 인풋으로 들어가면 분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아까 말씀드렸던 컨볼루션을 통하게 되면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바탕으로 정보들이 업데이트되고 색깔이 좀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실제 어떤 부분이 그 화학 반응에 중요한지를 아이덴티파이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화학 결합을 끊고 어떤 템플릿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코어가 짜증납니다. 랭크 1 프리딕션, 랭크 2 프리딕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게 되면 이게 이제 기존에 가장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방법들과 비교입니다. 탑 1 accuracy는 rank 1 prediction 실제 정답일 가능성이고요. 탑 5 accuracy는 rank 5 안에 그 exact 그 correct answer가 들어있을 확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rank 1 prediction만 아주 미세하게 저희가 underperform하고 그 외에서는 훨씬 더 outperform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탑 그 컨퍼런스 저널에 보고가 된 연구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러한 그 리셉터 분자에 대해서 적용해 보면 이 문헌에 보면 7스텝을 통해서 이제 이 물질을 이 시장 물질로 합성을 하는 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저희 모델을 계속해서 적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패턴을 따라갈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랭크 1 프리딕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그 프랙티컬한 분자의 합성 경로를 우리가 설계할 때 이런 모델을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러한 그 타겟 분자가 주어졌을 때 그 분자를 만들 수 있는 경로를 우리가 로컬 템플릿을 이용해서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를테면 이 두 개의 리액턴트가 만났을 때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지 어디가 자라 화학 결합을 형성을 해서 프로덕트를 만들지 예측하는 포워드 프리딕션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현재 이제 리전 중이라 제가 디테일한 결과는 다음에 플레이드리기로 하고요. 상당히 정확한 교수를 가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그룹 웹사이트에 이런 그 리트럴 신테시스나 합성 가능성 예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놔서 들어오셔가지고 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풀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초짜리 무비이긴 하고요. 일단은 제가 연결 프로그램을 해보고 옆으로 좀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옮긴 다음 끝나면 처음부터 해주세요. 네, 저희 웹사이트에 가면 이제 Virtual Lab이라고 해서 끝에 아이콘이 하나 이걸 누르시면 Inorganic AI, Organic AI로 들어가면 Organic으로 가면 이제 루트럴 신테시스 하는 겁니다. 그 타겟 분자를 먼저 그리게 되고요. 부위를 이용해서 타겟 분자를 그리고 나면 스마일즈 로딩을 하고 Run Russell Synthesis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일단 스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랭크 수준으로 랭크별로 쫙 나열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예측이 실제로 커렉트한 반응 생성물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해보실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슬라이드는 그래서 오늘 제가 소재 정보학에서 제가 생각하는 물성 예측 또는 구조 예측 또는 역설계 합성 가능 또는 합성 경로 리액티비티 예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챌린징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합성 가능성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액션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아주 1, 2%의 데이터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프랙티컬하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이제 그런 연구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 리트럴 신테시스 현재는 이놀게닉 컴파운드에 대해서는 리트럴 신테시스 모델이 없습니다. 대부분 올게닉한 리트럴 신테시스 모델만 저희 포함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놀게닉 리트럴 신테시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중요하지 않아서 없는 건 아니고 어려워서 이제 없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러한 구조 예측할 때 합성 가능성을 포함을 하는 구조 예측을 하면은 훨씬 더 리얼리스틱한 생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구는 저희가 LG AI 연구원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발표된 연구를 다 수행해주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노주환 학생과 이제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성훈 학생이 생성 모델이라는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페롭스카이트 합성 가능성, 그리고 이제 일반 퍼댕 합성 가능성, 조성 기반 합성 가능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올게닉 분자에 대해서는 리트로센티시스, 그다음 포르텐 전부 이 슈완천이라는 학생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웹사이트도 이 친구가 이제 허공학기 전에 웹사이트를 완성을 해서 보여주고 싶다고 열심히 그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 일요일날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결국 못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그 무비를 보여드릴 테니까 3치조짜리 좀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연구자예요. 스쿨그직, 그 잭, 빌, 타워 샹팽 있습니다. 예, 경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합성 가능성 관련된 그 연구에서요. 합성 가능성이라는 것에 대한 스코어를 가능하면 1 아니면 0 이렇게 주셨는지 아니면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좀 편차를 주셔가지고 크기로 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성이 된 물질은 1, 포지티브, 합성이 안 된 것은 0입니다. 근데 합성이 안 된 건 모르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디테일은 이터레이티브 시퀀스로 설명을 드리면 클리어해지긴 하는데요. 짧은 답변은 합성이 된 건 1, 합성이 안 된다고 우리가 어사인하면 0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에 있는 그 이론, 제가 그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부분, 이론 부분 뭐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주셨는데 혹시 뭐 설명을 혹시 해주시는지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을 한 컨셉 말씀하신 네, 건데 컨셉을, 네. 얼른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회색으로 된 게 레이블이 없는 가상의 물질이고요. 초록색으로 된 게 실제 합성이 된 포지티브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포지티브 데이터 하나, 둘, 셋, 넷, 6개죠. 6개의 똑같은 숫자만큼의 데이터를 가상의 물질에서 선택합니다. 빨간색이 6개 되죠. 그리고 그것들 임의로 이것들 합성 불가능하다고 0이라고 어사인합니다. 그리고 이 2개의 빨간색과 초록색을 기반으로 분류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나면 빨간색과 초록색 기반에 디시전 바운드가 생기겠죠. 디시전 바운드를 기반으로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는 회색들은 다 이제 포지티브라고 레이블링을 하게 되고 디시전 바운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다 빨간색으로 레이블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시에 이제 점수를 얻습니다. 얘네들은 0을 하게 되고요. 다시 돌아가서 랜덤하게 셔플링을 하고 다시 한번 이런 과정을 100번 정도 거치게 되고요. 그럼 모든 가상의 물질이 100번에 1 또는 0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는 게 저희 합성 스코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뭐 제너레이션을 하거나 뭐 프로퍼티 액체를 하거나 신테사이저빌리티를 체크를 하면 이제 데이터 이게 실제로 근데 저희가 찾는 물질들 중에 또 많은 부분들이 데이터 좀 바깥에 있는 좀 극단적인 프로퍼티를 갖거나 아니면 좀 특이한 물질들을 찾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를 제너레이션 하거나 찾는 부분은 조금 많이 언서턴티가 많이 커져서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거나 혹은 컨셉 같은 게 좀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기반의 연구는 뭐 어린아이들이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그냥 데이터가 다인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에 완전히 벗어난 아웃라이어를 예측하는 것은 뭔가를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언설팅 굉장히 클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믿을 거냐 말 거냐는 뭐 연구자의 몫일 텐데 그런 영역을 저희가 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도 상당히 비어있는 공간을 저희가 잘 훑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관련돼서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데이터의 바이스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데이터는 또 인간의 인투이션을 가지고 만든 데이터들이거든요. 안 된 데이터는 도구가 다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 그 AI를 사용하는 취지인 직관에서 벗어난 예측을 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는 데이터를 만들 때부터 인투이션을 갖지 말고 그냥
시스테매틱하게 랜덤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면 물성과 구조 상관관계를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인투이션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학습한 모델보다는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게 한 3년 전에 네이처에 보고 있는 게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